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강정아 팀장입니다. 태아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산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하나씩 뽑아서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아이는 여아인데요. 성별을 여아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또는 같은 보장인데 왜 설계사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담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남아 또는 여아 중 보험료가 더 높은 성별로 전산에서 자동으로 설정돼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렇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아기 출생 후에 태아 등재를 하시게 되면 성별에 맞춰서 보험료가 다시 한번 계산이 되는 거고요. 출생 전 보험료에서 더 납입하신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이 되고 이후 출생 후 보험료도 성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산이 됩니다. 남아로 가입하셨는데 여아로 태어나는 경우나 여아로 가입하셨는데 남아로 태어나는 경우 보험료는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실비는 지금 꼭 가입해야 되나요? 출산 한 달 전이나 태어나서 들면 안 되나요? 우리 아기 태아보험도 혹시라도 이상소견이 있거나 하면 가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검사 전에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실비도 마찬가지예요. 실손보험은 종합보험보다도 가입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 같이 가입하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태어나서 황달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저체중으로 니큐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처럼 아기가 출생 직후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실손보험 가입은 돌 이후로 연기가 될 수 있고 또 출생 직후에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태아 때 가입한 실손에서만 선천 뇌질환과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모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왜 권하지 않으시나요? 산모특약을 포함하실 때와 포함하지 않으실 때의 가입 과정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데요. 산모특약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간편고지로 가입을 진행하지만 산모특약을 포함해서 가입할 때는 산모님의 5년 이내 병력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모님의 병원 진료 이력이 많거나 잘 기억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지가 누락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아기 보험금이 크게 지급될 때 산모님의 고지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험사에서 기록 내용을 확인하러 현장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병력이 잘못 고지됐을 때는 산모님이 보장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가 보장받는 태아보험이 아예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모특약을 가입하시더라도 대부분 청구하게 되는 담보는 선택제왕이 아닌 의사의 권유로 인한 응급제왕 시의 수술비 10만 원, 임신 출산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1일당 입원비 1만 원으로 보통 제왕절개 이후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전체 산모특약의 납입보험료는 7,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굳이 리스크를 갖고 준비하실 만큼의 큰 보장이 아니기도 하죠. 아기가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 실비와 태아보험은 중복으로 보장되는 건가요? 중복으로 보장된다면 태아보험에 질병 입원 일당을 굳이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네, 중복으로 보장됩니다. 실비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신 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고요. 태아보험은 실비와는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6인실과 같이 4명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을 기본병실이라고 하고 2, 3인실과 같이 3명 이하가 사용하는 병실을 상급병실이라고 하는데요. 실비에서 비급여 상급병실료의 경우 기준 병실과의 차액의 50%가 지급되며 하루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1인실 비용이 하루에 50만 원이라면 실비에서는 하루 1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만 원은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태아보험의 질병 입원비로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면역력도 커지고 입원을 잘 안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입원 일당 담보를 감액이나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낮춰주실 수 있습니다. 10년 납으로 가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가 줄어든다던데 왜 20년 납을 권해주시나요? 네, 맞아요. 10년 납으로 준비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에는 납입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으면서 만기까지 보장을 받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10년 시점의 납입보험료보다는 20년 시점의 납입보험료의 가치가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통 태아보험은 주로 30세 보장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성인보험과 다르게 보장받는 기간 동안 특약을 삭제하거나 보장기간을
보험을 100세로 변경하기 위해서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굳이 높은 보험료로 준비하기보다는 보다 저렴한 20년 납의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다가 100세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제도가 가능한가요? 계약 연장 제도가 뭐예요? 보내드리는 설계안은 계약 연장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제도는 30세 만기를 90세나 100세 만기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태아보험의 만기 시점에 보험회사에서 이 계약의 만기를 30세에서 90세나 100세 만기로 연장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객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만기를 90세나 100세 만기로 연장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20년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많이들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꼭 사용하라고 만든 제도라기보다는 혹시나 아이가 중대질환 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아무 보험도 없는 것보다는 이 보험이라도 살려두기 위한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0세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100세 만기로 준비해줘야 할지 고민돼요.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고민인데요. 30세 만기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으면서도 태아,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100세 만기는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부담은 좀 있지만 성인기에도 필요한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 자금을 100세까지 든든하게 준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00세 보장을 준비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돼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해 주신 진단 자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녀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담이 적은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30세 만기로, 보험료가 좀 부담되더라도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으시면 100세 만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아기 것도 가입해야 하나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가족까지 보장 가능한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돼 있다면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족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보험에서는 구성을 안 하셔도 가족 구성원 담보로 보장이 가능하니 애기보험에서는 제외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중복 가입 시에 장점도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과 아기가 중복 가입 시에는 보장 한도가 늘어나고 자기 부담금이 상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게 대물로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1개 가입 시에는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인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2개를 중복 가입 시에는 각 회사의 손해액으로 계산하면 각 회사에서 50만 원씩 보장돼서 자기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상담 과정에서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드렸습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는 만큼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하고 내 상황과 예산에 맞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전화번호나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